자, 오늘은 류디거 텐센의 이야기도 해보고 데르트 영입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디거하고 텐센은 수비의 중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류디거는 정말 매경기 왼쪽을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류디거 재계약이 왜 지연되는 것인지, 그리고 크리스텐센은 거의 다 됐다 그러고 왜 지연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디거는 옆에 기사를 보시면 여러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류디거의 좋은 기사는 별로 없고 좀 지연되고 있다, 첼시는 많은 돈을 주려고 하지 않고 류디거는 그 이상을 원한다, 이런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류디거는 주급 문제도 있고 계약기간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보면은 투엘 체제 이후로, 그러니까 첼시는 감독을 자주 바꾸니까 그 이후도 좀 걱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기 계약을 못 끊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줄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라고 해서 그게 걸림돌이 된다 이러진 않습니다. 결국은 주급 문제겠죠.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주급 문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류디거가 3억을 원하든 6억을 원하든 어디까지가 지금 류디거가 위치하는 것인지, 3억을 받으면 어딘지 6억을 받으면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첼시 최고 주급자들인데, 약간 보도하는 곳 그리고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류디거가 원하는 금액이 만약에 3억이라 그러면 안 그래도 좀 높은 연봉이긴 하지만 류디거가 싸울 금액을 받게 되는 그런 뉘앙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와 파운드는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 어딘가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고 주급자가 되면 캉테, 루카쿠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6억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글쎄요, 최고 주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글쎄요, 공신력을 따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생각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수비들은 그렇게 높은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이 공격 쪽보다. 왜냐면 그걸 반증하는 게 버질 반다이크가 3억 5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PL에서 가장 수비적으로 발군의 활약을 했고 리버풀의 중추인 버질 반다이크도 4억이 안 되기 때문에 류디거가 정말 요 근래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첼시가 정말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반다이크보다 많이 받기가 쉬울 수 있는가?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류디거하고 이 첼시의 입장을 하나씩 나눠서 보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면 보스만 룰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팀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으니까 첼시 얘기도 좀 들었으니 타팀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 조건이 좀 더 좋으면 이쪽으로 가고, 첼시 조건이 더 좋으면 잔류하고, 아무래도 이제 93년생이다 보니까 조건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거의 마지막 계약이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조건을 들어보자. 그냥 단순히 첼시로 덜컥 계약하지 말고 여러가지 조건을 들어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 첼시 입장에선 실제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투엘 감독 이전의 폼, 램파드, 사리 때 조금 좋지 못했던 폼, 그리고 이제 높은 주급을 주기에는 반대로 나이가 많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류디거는 많이 받아야지만 첼시는 적게 주고 싶은 거겠죠. 이런 문제가 있고, 요거는 제 한 가지 사견인데, 텐센, 아스필리쿠에타, 실바 이렇게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나가기 직전의 선수들이 많거든요. 특히 수비에. 그런 상황이니까 류디거의 스타트를 만약에 3억 이상, 진짜 6억으로 끊으면 그 다음 이제 텐센 계약, 아스필리쿠에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에서 류디거를 높은 금액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높은 금액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텐센을 보자면,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이제 크리스텐센의 재계약이 임박했다고 했지만 사이먼 존스, 니자르 캔셀라, 톰 로디는 좀 재계약을 난항을 겪고 있다, 2달째 고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주급이죠. 주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약기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데 맨노 기사 그리고 로마노 기사를 보면, 특히 이제 맨노 기사가 여기 뜨겠지만 텐센은 14만 파운드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 류디거한테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만족한다는데 왜 계약이 딜레이 되는가? 이걸 보면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텐센의 나이가 96년생으로 앞으로 한 장 뛸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5년을 다 보내고도 30살까지 이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면 B클럽으로 갈 수도 있고 장기 계약을 또 끊을 수도 있고 주급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 내에도 주급을 올릴 수가 있는데, 텐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급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낮은 주급을 부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주급이 금액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주급이 이제 금액적인 문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팀 내 대우를 대변하는 걸 수도 있고, 선수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받는다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첼시가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다면, 14만 파운드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서 텐센이 생각했을 때 만족하고 있다가
이 금액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텐센도 리디거랑 비슷하게 죽음 문제로 꼬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요약해보자면 간단합니다. 계약 기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계약 기간 문제는 글쎄요, 뭐 5년을 끊고도 2년 안에 이제 이적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죽음 문제가 조금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첼시의 한계인데 위에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여기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보드진은 이제 재정 안정화를 달리고 있는 게 보드진의 사업 수완에 가깝습니다. 첼시는 선수 판매, 스폰서, 성적으로 따오는 수입 이런 걸로 이제 법만큼 투자하는 팀이거든요. 이제 구장 증축이 어려워지면은 앞으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스터, 웨스트햄, 에버튼도 구장을 증축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워질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선수단 주급을 좀 아끼려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링크나고 있는 더레이트를 알아보죠. 데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언론 흔들기 혹은 보드진에서 이제 재계약을 위해서 약간 흔들기 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쿤데처럼 아예 여름 이적 시장 내내 데레이트로 보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킨살라 같은 경우에는 오퍼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데레이트 쪽이나 유벤투스 쪽에서 역제안을 했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선수 자체는 이제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센터백에서 피지컬이 좋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극복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실바나 아스필리쿠에타는 190이 되는 키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이나 대인마크나 속도나 이런 걸로 커버를 쳐주는데 일단 190의 든든한 체격을 갖고 있는 데르이트면 무조건 유리하겠죠. 작은 거보단 큰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헤더, 피지컬로 싸우는 거 이런 부분에선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리더십이 좀 있어요. 이건 후뱅 디아즈랑 같이 볼 수 있는데 후뱅 디아즈가 지금 오자마자 맨체스터 시티 주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린 나이에도 리더십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데르이트가 딱 그런 거입니다. 아약스 시절에도 이제 어린 나이에 주장을 맡았었고 이게 이제 첼시 쪽으로 보면은 리디거, 실바, 아스필리쿠에타가 나갈랑 말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베테랑급들, 리더십 있는 선수들이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강조되는 데레이트가 조금 좀 장점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업과 자리는 같이 보겠습니다. 수비 범위하고 수비 커버 범위하고 빌드업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레이트는 리디거급은 아닙니다. 리디거는 거의 빡투박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디거급의 커버 범위를 보여주고는 있지 않지만 굉장히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주고 잘 커버합니다. 사르처럼 이렇게 좀 커버 범위가 넓어지면 위험해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커버 범위가 넓어도 잘 커버하는 스타일이고요. 선수 자체가 빌드업도 잘 뿌려주고 조금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진성도 나름 갖추고 있고 이 자리면에서는 원래 아약스에서는 오른쪽에서 센터백을 썼거든요. 블린트하고 오른쪽에서 썼는데 유벤투스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3백에서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오른쪽 왼쪽을 다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첼시에선 여러 가지 장점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데 살짝 느리다는 건데요. 이게 글쎄요 속도면으로 그냥 단순 속도면으로 느리진 않는데 체구가 크다 보니까 쥘레나 이런 선수가 겪는 것처럼 약간 둔합니다. 이제 좀 민첩한 윙어들을 만나면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리디거처럼 키가 크고 리디거도 190입니다. 리디거처럼 키가 큰데 좀 체형이 받쳐주는 유형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 체형도 두껍고 우람하다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딘 느낌입니다. 이거 외에는 유벤투스에서 약간 부상 경력도 있고 좀 꺾인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건 이제 팀 적응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단점으로 지적할 게 이제 미친 이적료하고 라이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아웃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바이아웃이 2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 5천만 유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일단 당연히 안 되고 그냥 거론되는 금액이 1,300억이 이상입니다. 한 1,600억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게 수비수한테 이 정도를 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리디거하고 텐셀이 주급 문제 주급을 아끼려고 나가는 것이라면 데르이트한테 1,600억을 지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죠. 금액을 아끼려다 더 큰 금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불성설에 가깝고 24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4년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빨리 놔줄 이유도 없고요. 거기다 라이올라기 때문에 주급도 높을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데르이트를 많이 물어보시지만
류디거 텐센이 만약에 죽음 문제로 나가는 것이다. 실력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이라 그러면 세대 교체는 텐센 쪽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라 그러면 데르히트는 글쎄요 그렇게 옳은 선택지라고 보진 않습니다. 적은 금액을 아끼려다 큰 금액을 쓰는 꼴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실력이나 이런 것은 부정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약스 때 센세이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갖춘 것도 있고 어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류디거나 텐센이 남고 오는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들이 떠난 대체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디거하고 텐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특히 류디거 얘기는 많이 나눴죠. 텐센은 거의 재계약이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류디거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안타깝게도 류디거 텐센을 동시에 다루게 됐습니다. 텐센은 그래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류디거는 진짜 시즌 막판까지 가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르히트 영입설까지 이렇게 알아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그래도 둘 다 남아야지.